자, 이어서 세 번째 강연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통합 특허법원 출범과 단일 특허제도 도입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강연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강연에 대한 질문사항은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마이발트 소피 에르트 파트너 변리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소피 에르텔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유럽의 단일 특허 제도와 통합 특허 법원의 동향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25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럽 단일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단일 특허, 통합 특허 법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특허 제도가 유럽에서 도입이 되는데 모든 것이 언제 드디어 시작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공식적인 시작 날짜는 올해 6월 1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기간, 즉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유럽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특허를 받든 시 아니면은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별 특허 신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국가의 개별적인 법정에서 시행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은 유럽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면 유럽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시행은 국가별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럽 국가의 시행은 별도로 국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국가 특허청, 유럽 특허청에서도 계속 특허를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 특허청이 이제 기존의 유럽 특허를 계속 허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행되는 기관이 바뀔 것입니다. 유럽 특허 같은 경우에는 통합 특허 법원에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서 통합 특허 법원이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옵트아웃, 배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유럽 특허 시행 방식으로 돌아가서 아니면은 국가별 법원에 의한 시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특허, 새로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럽 특허청이 기존에 심사하던 대로 계속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면 단위 특허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합특허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옵트아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일관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통합특허 법원이 관할 법정이 되는데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일 특허를 신청을 하시면은 통합특허 법원이 지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일 특허는 어떤 제도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일 특허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단일 특허라는 것은 유럽 참여하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특허 효과를 가지는 제도인데요. 통합특허 법원이 내리는 침해 및 무효 판결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침해와 무효 판결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독일은 독일 법정, 프랑스는 프랑스 법정이 관할 법원이었지만 이제 여러 회원 국가들이 동일하게 침해와 무효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특허 출원 및 심사는 기존의 유럽 특허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가 허여가 돼서 그 이후에 단일 특허를 신청을 해야지만 단일 특허 효과를 부여받으실 수 있고 단일 특허를 허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단일 특허 보호 효과를 누리고 또 일부 회원국에서는 기존 유럽 특허 보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녹색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유럽 특허를 할 것인지 단일 특허를 하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이 파란색 국가에서는 기존 유럽 특허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합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보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특허 법원의 결정은 이 현재로서는 초록색 국가에서만 유효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대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통합특허 법원이란 건 어떤 제도일까요? 통합 단일 특허를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시행은 통합특허 법원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15년 전에 받으셨던 기존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은 자동으로 통합특허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통합특허 법원이 시행 법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옵트아웃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국가 법원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합특허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통합특허 법원은 모든 참여 EU 회원국의 침해 및 무효 판결을 한꺼번에 내리게 됩니다. 이 파란색 맵을 봐주시면은요. 이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녹색 국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무효 판결이 17개의 국가에 대해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7개 국가에서 한꺼번에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통합특허 법원은 특히 지금 기존의 제도와 병행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특허 법원은 모든 단일 특허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존 유럽 특허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을 신청하게 된다면 개별 국가 법원에게 침해 및 무효 판결의 관할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특허 법원은 기술 판사를 가지게 됩니다. 독일 제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독일 시스템에는 기술 전문 판사가 있고 또 변리사들이 법정에서 대변을 하게 되고요. 이건 통합특허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옵트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특허 법원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좀 두렵다. 모든 회원국에서 갑자기 특허가 무효화가 된다면은 너무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유럽 특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특허에 대해서는 이러한 옵트아웃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요. 기존 유럽 특허에 한해서 옵트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선라이즈 기간,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공적인 수수료는 없고요. 모든 특허권자나 출원인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합특허 법원에 먼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아웃은 반드시 선라이즈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선라이즈 기간은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먼저 제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허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옵트아웃을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은 통합특허 법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옵트아웃을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옵트아웃은 또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옵트아웃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 법에서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취소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리고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소송 진행을 하시든 개별 국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결정을 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단일 특허 법원, 통일 특허 법원, 통합 특검 법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특허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 특허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일 특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에 한해서 옵트아웃을 통해서 단일 국가 법원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허가 전 지역에서 한꺼번에 무효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 국가 법원에게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트아웃을 한 다음에 또 별도의 국가 소송이 없을 경우에만 옵트아웃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단일 특허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절차로 모든 해당 국가에서 통일된 효력을 발생하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특허 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독일 시스템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침해 소송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통합특허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 절차도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초로 단일 특허 그리고 통합특허 법원의 적용을 받고 싶자, 최초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에도 단일 특허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 기존 유럽 특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단일 특허를 도입할 것인지, 여기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먼저 번역료도 아주 큰 비용인데요. 기존 유럽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국가에서 밸리데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료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번역의 조건이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번역만으로도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영어와 또 다른 국가 언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셔야 되지만 단일 특허가 번역료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연차료를 비교를 해보면요.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연차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개 국가에서 연차료를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효화를 해야 된다. 그럼 단일 특허가 더 저렴하고요. 4개의 국가보다 적은 숫자에서 유효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존 특허
유럽 특허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을 보면은요, 기존 유럽 특허는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각 국가에서 밸리데이트, 유효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많은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수수료도 국가마다 따로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절차로 출원해서 여러 국가에서 단일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모든 국가에서 한 번만 연차로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특허가 행정적인 부담에서 보면 훨씬 더 간소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법적인 유연성입니다. 기존의 유럽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허의 유효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필요 없다. 그럼 누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유효 기간에 따라서 특정 국가가 더 이상 별로 특허권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해당 국가를 누락시킴으로써 행정 비용과 부담을 감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특허 협약 국가 간에는 서로 다른 기관 간의 특허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유럽 특허로 갈 것인지 단일 특허로 갈 것인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지, 약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유럽 특허가 바람직할 것이고 강력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단일 특허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 국가에서 유효화를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4개 국가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 특허가 더 저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단일 특허를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단일 특허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선라이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라이즈 기간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허 허여 결정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은 3월 1일 후에는 특허 허여 결정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허 허여 결정을 미룸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버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단일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단일 효과를 조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뭐 연기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단일 효과를 조기 신청하실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일 효과를 선라이즈 기간 내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연기 신청을 하신 다음에 단일 효과 조기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 특허 제도가 6월 1일에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 효과를 조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신청은 선라이즈 기간의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할 출원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스템인데요. 이 방법만, 어떤 특정 방법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특허권에 대해서 분할 출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유럽 특허 제도, 그리고 국가별 특허 제도, 그리고 또 실용 신안도 고안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실용 신안은 그 침해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유럽 특허도 여러분들이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이것도 계속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단일 특허를 도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실용 신안 전에는 이중 보호 효과는 없고요. 독일의 실용 신안 모델은 아주 저렴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하지만 그 번역을 실용 신안으로 그대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한 번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실용 신안을 특허로 사용을 해서 침해 소송을 아주 며칠 안에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해 소송의 판결을 모든 침해 상품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아주 투명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일 특허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항상 독일의 실용 신안과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유럽 기존 특허를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단일 효과가 필요하다. 그럼 단일 효과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옵셔널하게 또 선라이즈 기간 전에 그 기간 중에 특허 허여 결정 연기를 하시던가 단일 효과 조기 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럽 통합 법원의 권한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개별 국가 법원이 관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출원인들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고 등록 명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스템을 계속하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옵트아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관성이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옵트아웃을 하셔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옵트아웃을 결정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all we proceed to the Q&A session right away? 바로 Q&A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질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법원 때문에요. 소개와 단일 특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o the first one is a bit long. So 첫 번째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준성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럽 주요국 내에서도 변리사의 역할과 권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이 출범하게 되면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송 대리 등에 있어서 변리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So the European patent attorneys 유럽의 변리사들 같은 在欧洲的专利代理人 are entitled to represent. This means for Germany, for example, European patent attorneys who are also German patent attorneys, as I am, are entitled to represent just as lawyers. So there is no differentiation. There is nothing I need to do on top. So they just used the so-called German system of patent attorneys and also technical judges, which Germany is famous for, is adapted and used in the new unified patent court system, and there will be technical judges and there will be a full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s next to lawyers.
변리서들이 full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answer. Now we're going to proceed to the second question.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은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상표나 디자인권의 침해나 또 무효도 통합특허법원에서 다뤄지나요? 또는 그렇게 될 예정인가요? 궁금합니다. No. 그건 아닙니다. 통합특허는 통합특허 법원은 특허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수고해주신 변리사님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her another round of applause, everyone.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피 에르트 변리사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